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재명의 정치 생명이 끝장이 나는 날도 머지않아 올 것 같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대선 때부터 하다 보니까 진짜만 이재명이 그래서 언제 구속이 된다라는 거야 라는 생각하시면서 참 정말 답답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진짜 그 길고 길었던 대장정의 끝이 드디어 이제 1, 2년 사이로 정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월 달에 이재명에 대한 재판 결과만 지금 보더라도 지금 뭐 선거법 위반 그리고 또 위증교사 그 문제도 있고요. 내년 한 2월 정도까지도 아마 재판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 게 대북송금 이화영에 대한 대북송금 문제입니다. 사실 이게 근데 세 가지가 지금 연달아 있고 그리고 또 비공식적으로 아직까지는 재판이 되고 있지 않지만 공식적으로는 유죄가 맞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바로 공무원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라고 하는 부분, 법인카드를 수천만 원 가까이 썼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재판은 되고 있지 않지만 제가 봤을 때는 100% 유죄거든요. 뭔 근거로 그렇게 얘기하냐라고 한다면 아니 똑같은 범죄 혐의가 있는 배소연이가 어떻게 됐어요? 상고를 포기하고 2심의 결과를 받아들여가지고 죄가 확정이 됐습니다. 배소연에 대한 범죄 혐의가 바로 뭐였어요? 10만 4천 원 가까이를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썼다라고 하는 게 범죄 혐의였습니다. 근데 그게 이미 법원에 의해 가지고 1심, 2심 다 유죄가 나왔고 그리고 대법원까지 안 가가지고 이게 형이 확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4월 달에 이미. 그러면 요거랑 똑같은 범죄 혐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김혜경. 그럼 김혜경도 당연히 10월 달에 지금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될 텐데 100%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10만 4천 원을 배소연의 카드로 결제한 게 아니에요. 김혜경의 카드로 결제한 것도 아니고 현금으로 결제한 것도 아닙니다. 경기도 법인카드를 가지고 결제를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연스럽게 뭐와도 같이 세트로 되는 거겠어요.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이용해가지고 수천만 원 정도를 썼다라고 하는 거 그거랑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도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직까지 이재명과 김혜경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이 부분은 기소를 안 한 상태이지만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되자마자 이미 판결이 나와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100% 이거는 유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도미노처럼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4-5가지 정도가 이재명이가 10월 달부터 2월 달까지 쭈루룩 이제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도미노 같이. 하나가 유죄가 딱 선고가 되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다른 판사님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나 혼자 뭔가 좀 뻘쭘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다른 판사들은 다 봐주게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나 혼자서 뭔가 소신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 이재명을 막 깜빵 보내겠다라고 하는 게 조금만 소극적으로 될 수도 있을 텐데 누군가 한 명이 나서가지고 이미 그거에 대해서 소신껏 판결을 내리게 된다면은 다른 판사님 또한 똑같이 그렇게 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첫 스타트인 것인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게 이재명에 대한 선거법 위반 요거를 지금 이제 담당하는 판사가 바로 한성진 부장판사인데요. 한성진 부장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과거를 살펴보고 어떤 결과를 내릴지도 한번 예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일단 선거법 위반 요 문제 같은 경우는 강규태 부장판사가 먼저 맡고 있었죠. 그렇죠? 근데 강규태 부장판사가 시간만 끌다가 1년이 훌쩍 넘기도록 시간만 끌고 있다가 결국에는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퇴임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강규태가 맡고 있었던 선거법 위반이 1년 가까이 시간이 끌려가지고 총선 전에도 결과가 나오지 못하게 되고 본인 같은 경우는 내빼가지고 지금 뭐 변호사 개업했나요? 그런 식으로 나가고 이거를 물려받은 게 지금 한성진 부장판사거든요. 이 강규태라고 하는 이름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또 이례적으로 재판장이 재판에서 법정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물리적으로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선고되기 어렵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판사가 본인 사건에 대해 가지고 뭔가 사건 이외의 얘기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증거는 뭡니까? 이런 식의 얘기가 아니라 이런 식의 어떤 사적인 얘기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직 3분의 1가량의 증인신문이 남아있고 부동의 서증조사, 검찰 구형, 최후 변론 절차, 판결문 작성까지 고려하면 선고 시점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내가 뭐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 이거를만 미루고 싶어가지고 미뤘던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봤었을 때 총선 전까지는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건 지 생각이죠. 원래 선거법 위반 같은 경우는 6개월 내에 나오게끔 되어 있는데 1년이 훌쩍 넘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게 성실하지 못했거나 본인이 봐주겠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그게 지금 보이는 게 2주에 한 번씩 증인을 갖다가 불러가지고 신문을 했다라고 하는데 일주일에 2번을 불러도 모자랄 판인데 한 번 할 때 지금만 몇 번을 지금만 불러도 모자랄 판인데 2주에 한 번씩 불러가지고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49명 중에서 33명밖에 증인신문을 못하고
1년 가까이 1년이 넘는 시간이죠.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49명 중에서 33명에 대한 신문밖에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한성진 부장판사가 그거를 맡은 직후에 몇 개월도 안 돼가지고 지금 1심 재판 결과가 나오잖아요. 지금 한 4, 5개월 됐습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충분히 이게 재판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데 본인도 도대체 1년이 넘는 동안 33명밖에 못했으면 16명은 뭐 하고 앉아 있었냐고요. 이거를 진짜 변명이랍시고 하고 있는 것도 코미디죠, 그렇죠? 뭐 어쨌거나 지금 이제 그러면 재판을 맡고 있는 한성진 부장판사는 어떤 사람이냐? 1971년생으로 53세입니다. 올해로 이렇게 막 나이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이제 판사는 아니고요. 근데 이제 우리의 좀 눈길을 확 사로잡는 게 뭐냐? 인권법 재판, 인권법 연구소, 연구회 거기 이제 소속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니까 2000한 꽤 오랫동안 여기 소속이 돼 있던 걸로 보입니다. 2001년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지금까지도 소속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다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게 법정 내부적으로도 연구의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사람이래요. 이게 지금 같은 이제 부장판사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판결 같은 경우도 좌다 우다 이런 식으로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성향이 아니라 법리적으로 무난하게 판결을 내리는 사람, 그게 지금 이제 한성진 부장판사다라는 평가가 많아요. 그리고 또 판사 출신의 변호사 분께서 뭐라고 얘기하냐? 한 부장판사는 이념적으로 많이 경도된 것 같지가 않고 그간 편향된 판결도 없었던 걸로 보인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재미난 얘기가 나와요. 오히려 선거법 유죄 판결이 나오면 야권에서 재판부를 공격하는 걸 막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일부러 그 단체 소속, 그 단체가 지금 국제인권법연구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 인권법연구회 회원을 임명한 게 아닌가 싶다. 이런 지금 얘기도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다라고 봅니다. 당연히 이제 그 민주당 쪽에서 판결이 나오게 되면 막 길길이 날뛰겠죠, 그렇죠? 이 판사의 막 성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사람이 알고 보니까 누구를 지지했다, 뭐 누구랑 연관이 됐다, 막 그냥 난리를 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생각을 해봤을 때 오케이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또 인권법 연구회 뭐 같은 그거니까 그쪽 소속인 이 사람을 갖다가 세우고 대신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타이틀은 그런 식으로 인권법 연구회지만 많은 지금 이제 다른 동료 판사들이 증언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뭔가 좌우에 치우쳐져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을 이제 딱 선별함으로써 민주당이 개거품을 무는 것도 원천적으로 봉쇄를 시키겠다라고 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니냐? 저도 충분히 그렇게 좀 공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분이 과거에 판결을 내렸던 거를 우리가 좀 보면은 어떤 식으로 이번에 판결이 나올지도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눈에 띄는 게 이게 있어요. 변호사에 대한 고소가 있었어가지고 성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 40대 변호사가 있었는데 원래 이제 그 1심에서 1,500만 원을 선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2심에서 어떻게 했었냐? 원심 자체를 갖다가 파괴를 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갖다가 선고했던 사람이 또 한성진 부장판사입니다. 그러니까 1심에서 같은 경우는 1,500만 원을 갖다가 선고를 했었는데 어떻게 된 게 한성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벌금 1,500만 원이 아니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훨씬 더 세게 선고를 그렇게 내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이재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라고 할 수 있는 선거와 관련돼 있는 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정의당 선거 홍보를 대행했었던 김우정 씨, 이 김우정 씨가 실제로 들어갔던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부풀려가지고 정치자금법 위반 이런 걸로 이제 재판을 받은 적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21대 총선이니까 최근입니다. 바로 바로 이제 전전 그 총선이니까 21대 총선 당시에 정의당 홍보영사 제작비가 7,500만 원이다라는 식으로 이제 그거를 부풀려가지고 제출했거든요. 이게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이랑 사기 미수 이런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았었는데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놀랍게도 한성진 부장판사가 2심에서 이거를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정의당과 관련된 지금 사건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쭉 봤었을 때 한성진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1심보다 훨씬 더 중한 선고를 내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사람이고 뭔가 정치적으로 어디 엮여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맞게끔 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검찰이 지금 징역 2년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충분히 그러면 한성진 부장판사가 2심이 아니라 1심 지금 재판을 내렸을 때 뭐 할 가능성이 있는 거겠어요? 징역 2년을 구형했으니까 징역 6개월, 징역 1년도 충분히 한성진이라고 한다면 내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최소 집행유예일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최고 징역까지도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성진 부장판사는 그냥 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시대에 제일 필요하고 제일 애국자는 다른 게 아니라 법치를 바로 세우는 사람입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마시고 법대로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